안녕하세요. 유보연입니다.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긴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하기까지 긴 시간이 들었는데요. 그 긴 시간에 비해서 준비는 그만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모됨의 이해와 역할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성애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제가 입양하기 전에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아이를 키우니까 나도 키울 수 있겠거니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입양을 해보니까 이 부모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되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부모도 이제 학습인데요. 부모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머리로도 알지만 가슴으로도 알고 또 배우고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할수록 시행착오도 좀 적게 되고 또 아이와의 관계도 훨씬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서 오늘 내용 정말 입양 준비하고 부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박사님 먼저 입양에 앞서서 네. 그 부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부모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냥 짧게 정의를 하자면 부모란 그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제 도와주고 또 잘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역할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보금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아이를 말하자면 보호도 해줘야 되고요. 또 지지도 해줘야 되고 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는 교육자 역할도 하면서 또 말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역할 모델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상처를 받았을 때 또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특히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든든한 지원자 혹은 지지자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전 기지가 되어주는 거 그런 네.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친구도 돼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동반인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사실 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전생에 걸쳐서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부모학이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입양 부모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출산과 입양 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과 입양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른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출산이라고 하면 그 수정란이 그 엄마의 뱃속에 자궁에 이제 자리를 잡고 10개월 동안 아이가 자라서 출산 과정을 겪어서 태어나는 주로 혈연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입양의 경우에는 그런 그 생물학적인 그런 뭐 혈연 관계는 아니라 하지만 사회적으로 혹은 또 법적으로 그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역할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사이인데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점은 그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나 똑같이 양육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양육했을 때 입양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더 그 입양 이슈라는 게 좀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 볼 점들이 있죠.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입양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입양 부모님들에게는 그 비입양 부모님들과 다르게 네. 더 어떤 필요한 그런 네. 역할들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입양 가족에 대한 지지 그룹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특히 또 비슷한 경험을 나눴거나 이제 이미 그런 그 뭐랄까요 선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해와 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입양 아동이 자기 그 친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또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컸을 때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또 대응 방법도 미리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입양 부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예비 입양 부모님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입양하신 부모님들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입양을 하고 난 후 우리 입양 아동을 양육하면서 느꼈던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여유로운 자세.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 부모님은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겠다라는 그 네.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렇죠. 정말 컸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막상 그 막연하게 생각했던 입양 전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가 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 여유로운 그 자세 혹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서적인 건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서적인 건강에서 크게 이렇게 해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완벽주의입니다. 네. 우리가 물론 아이를 잘 키우겠다 하는 그런 좋은 뜻도 있고 또 그런 의지, 책임감 이런 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완벽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네. 혹시 내가 뭐 잘못 키우는 건 아닌가 부족한 부모는 아닌가 이제 이런 두려움과 그런 그 걱정이 쌓이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지만 아이에게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 자신이 입양한 부모 자신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일상생활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합적으로 아이가 커가면서 여러 발달 단계에 보이는 어떤 행동도 있고 또 아이의 기질이라든지 또 그 환경적인 요소 이런 거에 따라서 어려움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도 나오게 되고 감정도 들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좀 어렵게 할 수도 있게 되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저도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입양 부모님들께서 주셨던 답변 중에 입양 부모도 부모니까 부모 준비가 먼저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박사님, 부모로서의 마음가짐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른 그런 어떤 양육 방식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입양과 관련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가 네.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그 입양 자녀와 또 뭐 친자녀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막 힘들고 이럴 때는 왜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 노력에 대해서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지지그룹을 통해서 그 지지그룹이 배우자도 되고 아니면 다른 입양하신 부모님 또 선배들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감정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입양 부모든 또 그 자기 자녀를 낳은 부모든 마찬가지로 진짜가 되어라 하는 말을 정말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실 어떤 역할이라든지 책임을 갖다 보면 내 마음, 내 생각 이거와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혹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진짜의 감정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말 잘 느끼고 잘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 아이의 감정도 우리가 좀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어린 아이도 엄마가 진심으로 느끼고 말하는 거와 엄마가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와 뭔가가 이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가 되어라 하는 그 말씀도 꼭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좀 입양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무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할 때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듣는 친구들한테서나 아니면 때로는 교사들한테서도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부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심리적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주는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한다면 마치 사회에 나갈 때 또 굉장히 험한 사회, 거기 나갈 때 자기가 이제 단단한 갑옷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면 준비가 돼서 나가면 훨씬 더 상처도 덜 받게 되고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겠죠. 입양에 관한 부적절한 감정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진짜가 되어라. 그리고 어떤 사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상처되는 말들을 잘 회복하고 치유해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입양에 대한 지식과 정보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어떤 성공 여부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양도 마찬가지로 입양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닐까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무조건 많기만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정보 선별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보를 얻는다면 그 정보의 원천이 어딘가 뭐 지나가는 말로 혹은 찜질방에서 그냥 주워들은 정보를 우리가 그걸 믿고 정말 우리 소중한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었다가 아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또 그것도 그냥 뭐 1, 2년 잠깐 관찰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것이 사실은 외국에는 책도 많고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컨퍼런스 뭐 이런 학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열려요. 저는 입양에 관련된 그런 여러 학회라든지 그런 워크숍에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남자분이 아주 진지한 자세로 와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들 둘을 낳고, 아이를 하나 더 입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고 나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자기 아이들 키울 때랑 너무나 다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힘든가 하고 찾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입양까지의 그 전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를 몰랐다는 거죠. 특히 그 돌 전후에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양육자와의 단절은 애착 손상이라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도 그거를 의식을 못하고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암묵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 아이의 어떤 행동, 뭐 퇴행적인 행동이라든지 뭐 말할 수 없는 고집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짐에 대한 막 불안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들어가고 나가고에 대한 또 헤어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거리를 두고 가면 갈래면 가라, 올래면 오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냉담하고 무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알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그 입양 전까지의 그 여러 가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가, 그 과정이 얼마나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정말 굉장히 큰 도전으로 되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아이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더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입양한 그 부모들도 또 같이 소규모 집단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입양을 이렇게 받아서 자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네. 또 그 나는 어렸을 때 이랬다. 어릴 때는 왜 그냥 느껴도 그냥 그걸 어떻게 언어화할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냥 지나갔던 거죠. 이런 게 참 고마웠다. 혹은 이런 게 섭섭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자기네끼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그 입양을 불가피한 이유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들이 또 같이 모이기도 하고 또 입양해준 부모들과 만나기도 하면서 정말 굉장히 그 자체가 성장과 치유의 장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라면 우리가 한 번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애들이 커가면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같이 정보 공유하고 그 나눔 속에서 또 안도감도 얻고 모르는 건 배우고 그렇다면은 정보를 우리가 잘 선별도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네. 정말 우리도 같이 더 잘 클 수가 있겠죠. 네. 네. 박사님, 제가 네. 입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미 입양한 부모로서 우리 네. 예비 입양 가족분들께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오.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예. 네. 어떤 건데요?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제가 아이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가정에서는 그 엄마들이 주 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들도 같이 양육에 동참하셔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부가 함께 양육에 동참하는 것은 입양 가정뿐만 아니라 비입양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이고 또 잘 균형 잡힌 아이로 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같이 부탁을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네. 네, 아버님들 잘 들으셨죠? 양육은 같이 하는 거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네. 입양을 준비하시는 예비 입양 가족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이거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존 가트맨 박사라고 부모 교육에 있어서 아주 대가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 역할에서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양 그 자녀들 또 입양 부모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좀 더 추가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더 배우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함께 성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는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됨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입양 부모님들은 입양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